또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네. 돈에 대해서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돈 공부 왜 필요할까요? 저희 아버님 딱 그랬거든요. 네가 왜 돈 걱정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저희 그러시죠. 아버님이 아르바이트를 아예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까지 됐는데 근데 이제 돈 걱정을 하는 거죠.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 신혼 생활을 13평 네. 집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마치 마이너스였다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잘 조율을 해 나가셨는지. 처음에는 조율이 아니었죠. 와이프가 이제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금융업계와 증권업계에서 5,000시간 이상 강의를 해오신 분이시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타 강사이시면서 또 본업은 회계사이세요. 또 주 데이트리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네. 책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저자 사경인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역시 그 유튜브에서 뵌 것처럼 미남이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께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금방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전직이라고 스타 강사. 해야겠죠. 회계사였고 어떻게 또 2년이 돼가지고 금융권에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바랬던 어떤 그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제주도에서 애들 키우고 있는 아들 둘 아빠가 된 사경입니다. 대부분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직장인분들이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딱 노후 준비 끝내고 경제적 네. 자유 상태에서 이제 가길 바라는데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고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예. 제 회계사님 진짜 그렇게 하신 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아유 뭔가 지금 안 하면 오히려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뭐 장소도 있지만 지금 가서 그러니까 노에 갔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애들이 크면 오히려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입학하기 전에 지금 첫째가 6살인데 네. 가서 한 2년 살아보고 뭐 안 되면 안 맞으면 다시 올라오더라도 지금 해봐야지 예. 아이가 입학을 하기 시작하고 나면 조금 힘들어지지 맞아요. 않겠냐 싶더라고요. 회계사님 지금 나이가 혹시 40대? 저는 이제 40 중반 40 중반. 네. 결혼 조금 아기를 늦게 했네요. 첫째가 40에 태어났죠. 그러시구나. 예. 근데 혹시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니 사실 제가 예. 그 원래는 이제 저한테 책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예. 책을 오면서 이렇게 처음엔 보긴 봤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너무 네. 책을 많이 오다 보니까 네. 회계사님 책이 거의 올해 유일하게 딱 받자마자 처음에 재밌네라고 봤다가 끝까지 다 본. 다른 어. 책은 공 끝까지 안 보셨단 아니, 말이에요. 올해 방송 나간 책들은 다 어떻게 된 안 거야? 봤답니다. 아니야. 아니, 방송 나간 책뿐만 아니라 저한테 책이 좀 많이 와요. 월부에. 개인적으로 월부가 오는 이제 거. 저희 카페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저희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책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아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게 궁금해하잖아요. 경제적 자유 누린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이고 또 네.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에서 정말 이렇게 딱 결론을 잘 내주셔가지고 너무 실천하고 좋더라고요.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많아도 실천하시는 분은 전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는데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셔가지고 그런 롤모델. 이제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느낌은 어떤 건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방송에서 오늘 그런 네.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 매거진 등 정말 기사나 이렇게 회계사님 인터뷰를 좀 많이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이 제주로 내려간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에 뭐 어디 기사가 좀 한번 잘못 나가가지고 뭐 1년 전에 내려간 걸로 뭐 기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내려가신 건데. 내려간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2달 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좀 정착 또 좀 필요하고 거기서 뭐 정리할 것도 좀 필요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첫째 이제 유치원 데려다주고 처음에는 유치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가지고 이제는 그 첫째 유치원이 지금 저 집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다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해서 아침에 아이 데려다주고 10시에 데려다주고 저는 10시부터 좀 앉아서 낮에 3시에 하원할 때까지 낮에 좀 등하원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저도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아유, 그러신가요? 와이프가 어. 복직을 해갖고 네. 등원 오늘 시키고 밥 네. 먹이고 시키고 저분도 머리- 경제적 자유 이후에 육아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집에서 이렇게 등하원을 해. 애들 등원 시키시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주식이 한 분은 부동산일 뿐이지 네. 비슷한 분. 안 간다 그래요 막. 네. 그러면 그 손 붙잡고 막 하면은 막 와이프한테 보고해야 돼요. 오늘 아내 입장에서 이복장 너무 잘 부럽죠. 입혀갖고 보냈다. 아침밥 먹이고. 네. 올 때는 저기 또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띡 찍고 하고 이렇게 와서 싱싱이 타고 막 너무 오거든요. 부러워요. 너무 네. 부러워요. 역시 너무 경제 자유. 힘드시죠. 아,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내가 준비는 같이 해주고 그렇죠. 저희도 아내가 드라이빙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하시면서 다 저한테 이 등하원이 조금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집에 좀 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한 4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오랜만에 그러니까 아이랑 되게 좋잖아요. 단둘이 맞아요. 하루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1시간 정도 뒤에서 계속 제잘제잘제잘 막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둘이 아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때가 되게 예쁘잖아요. 여섯 살 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일단 딱 틀린 게 보통은 그 아빠나 엄마든 그 직장에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네.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 유치원에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일을 하신다. 그러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루신 분과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바로 저는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보통 다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거든요. 근처에 맞아요. 잠깐 이제 등원 사이에 잠깐 또 일 보시고 또 오피스텔에서 근데 이번에 또 나온 책이 네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네,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의 약간 그런 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더 뭐랄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회계적인 부분이 회계사가 쓴 책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또 예전에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요 책은 솔직히 주식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손이 네.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요 책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는 누구한테나 맞아요. 혹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주식 상관없어요. 관심이 많으니까 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진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또 금박까지 박으셨어요? 베스트셀러니까 이렇게 금방을 박아주는 거죠. 출판사에서 부자처럼 보이라고 금방 뜯어가지고 요거 돈 들어가거든요. 인쇄를 좀. 네. 책을 또 내신 분도 아세요. 디자인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부자 가짜 부자 같은 똑같은 부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걸 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게 이제 조금 뭐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 제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했을 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자면 부자지, 돈 많으면 다 부자지, 뭐 진짜 부자가 그죠, 따로 일반적으로는. 있고 가짜 부자가 따로 있냐? 근데 우리 주변에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좀 어쩌냐? 그러니까 분명히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러고 살까?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 저러니까 부자가 됐나 보다. 저렇게 독하게 사니까 아니면 저렇게 욕심을 내니까 저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그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부자에 대해서 뒤에서는 조금 그 뭐 좀 깎아내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충분히 쌓아놓고도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로 거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 돈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모으기만 하고. 해야 된다면 계속 더 늘려가고 좀 바람직한 부자가 아니고 좀 그게 좀 약간 좀 제가 보기엔 가짜 부자가 아닌가.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네. 이렇게. 근데 진짜 부자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상태를 목표로 하고 싶다. 이런 롤 모델들이 될 수 있는 부자들이 저렇게 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고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동기부여가 될 수 부자가 있는 돼서 봤더니 야 부자 돼서 저렇게 산다고 저렇게 용고 산다고 아 나 그럼 부자 안 할래 막 이런 맞아 기분이 그런 좀 생각하는 들 때가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렇게 사는 그냥 나 이렇게 살란다 막 이런 경우도 지금 있네. 내가 아끼고 노력해서 아 저런 멋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래야지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구분 좀 저는 그 해보고 좋은 보니까 상당히 찔렸어요. 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보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되게 지금 어떻게든 또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네. 돈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교육도 못 받았고 또 돈 공부라는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하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본주의에서 돈 공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돈에 대해서 사실 회계사 될 때까지도 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 봤을 때 그냥 당연히 음. 회계사나 회계사면, 세무사나 회계사면. 네. 이러면 회계사가 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숫자 공부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냥 네. 그 그 얘기를 이미지에서 하시더라고요. 풍겨지는 게 숫자. 당연히 잘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책 뭐 뒤에도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딱 그랬거든요. 네가 왜 돈 걱정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저희 그러시죠. 아버님이 음. 아르바이트를 아예 못하게 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왜 학생이 돈을 버냐? 너는 공부나 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계사까지 됐는데 근데 이제 돈 걱정을 하는 거죠. 회계사가 됐는데도 회계사 되면 돈 많이 벌지 않나요? 그 저 많이 전문직이잖아요. 사실 많이 적게 쓰신 벌진 거죠. 않죠. 많이 적게 쓰신 벌진 거야. 않는데 네. 아 그래서 회계를 하시는구나. 반성하고 반성하고 회계하고. 근데 많이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음. 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제가 예전에 뭐 그런 비유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희 시골에서 어머님이 그 맛있는 식재료를 보내주시거든요. 네.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이게 진짜 귀한 식재료라고 그러는데 저희 냉동실에 검정 비닐봉지로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맞아요. 이번에 제주도 이사하면서 엄청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식재료에 대해서 좋은 식재료인데 우리 와이프랑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냥 버리게 검정 되는 비닐 음. 덩어리가 되는 네. 거죠. 그 돈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젊었을 때 큰 돈을 만졌는데 막 연예인이나 막 운동선수 보면 큰 돈을 만졌었는데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안 끝나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몇 년 지나서 맞아요, 뒤가 안 좋은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돈이 들어오니까 돈에 잘 모르니까 음. 버리고 이상한 데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소득의 크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걸 학교에서 시켜주면 좋은데 맞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안 시켜주니까 음.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돈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와서 많이 배우세요. 맞습니다. 아 이런 거였군요 돈이 그러면서 네, 학교 네.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아셔야 좀 많이 가르쳐 줄 그러니까요. 텐데 이상하게 어디 가서 돈 얘기하면 선생님 돈 얘기하면 어, 뭐 이런 느낌. 맞아. 맞아요. 약간 천박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많은 강의도 하셨고 컨설팅도 하시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던가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첫 번째가 그 공부를 안 하셔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어차피 투자해서 돈 벌고 대박 나는 건 운칠기삼이더라. 운이야. 운이 70이다.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운칠기삼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70을 차지하는 운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운은 내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70이 됐다, 0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0이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로 해서 그 기삼을 채워놨으면 운이 0이더라도 내가 30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0이 없는 분들은 운이 0이 되는 순간 제로가 돼가지고 거의 끝나버리는 경우가 이번 위기처럼. 예. 그렇죠. 근데 기술이 없으면 0인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30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30이 있으면 운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네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부분 못 기다리고 아니면 그때 왔을 때 그걸 놓치고 하는 이유들이 그 30 부분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안 해놔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사님 혹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뭐 돈 공부 저는 제일 많은 건 사실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을 썼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던 거 진짜로 저는 너만한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던 게 너만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동산보다는 주식 위주였던 게 주식 전문가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도 뭐 최소 시드머니가 1억 이상은 있어야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나중에 너만한 책 읽다가 나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회계사가 봤을 때 그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게 맞아 되게 좋은 거였는데 나는 왜
이상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을까? 그래서 사실은 너바나님 책 읽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바꾸고 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러니까 주식 같은 부동산도 있고요. 네. 부동산 같은 주식도 있고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고 사실 그 많은 책들을 제 책을 통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고 네, 싶어요. 추천 책으로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부맛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바나님 책 원래 제 책에 네.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랑 상대 출판사랑 아.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진짜 아쉽네요. 저희 쪽 출판사는 협의를 잘 해주고 저희 소콜님 다행히 제 책은 계속해서 안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소콜님 출판사는 협의 잘 된다는 거. 저희가 소콜님 다음 책을 항상 번에. 비치해놔야 네, 다음 되겠어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책을 쓴 이유도 프롤로그에 예.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미래의 내 아이들은 나에게 배울 수 있도록 미리 써놓는 책이다. 예. 이렇게 과거에 후회하는 버릇을 없는 내게 뭐 이렇게 쓰셔갖고 책을 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왜냐면 제가 책을 다 집어넣어갖고 꼬마 아파트라는 책을 썼는데 일부 이렇게 안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책을 써야 될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다 넣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아들한테 써야 돼 전해준다는 얘기를 또 이게 다르죠. 말로 하는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더 쉽게 하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문장을 듣고 심장이 딱 꽂혔어요. 좀 아빠가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빠가 쓴 책이야 언젠가는 내 읽으라고 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2권을 써야 되는구나. 1권도 안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도 또 이권의 성보를 이건 해야지. 좋으면 사겠지. 이건 별로면 이제 아니 이건 안 사고 이렇게. 네.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책 프롤로그에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또 괜찮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억누르는 전략 같은 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과 방향 설정이었다. 깨달음, 방향 설정. 도대체 어떤 걸 깨달으셨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셨는지. 사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된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을 보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막 아끼고 욕망을 누르고 아끼고 아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돈 욕심을 부리는 게 왠지 약간 죄악 같은 느낌 그렇게 배워왔었죠. 황금을 네.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해야 되는데 계속 저거 황금으로 주입.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쁜 건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야냐 그걸 깨고 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욕심 부릴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렸던 방향을 이렇게 재산을 쌓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좀 틀고 나니까 저런 식의 부자라면 괜찮은 부자가 될 것 같고 야 그런 부자라면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데 좀 쓸 수 있겠다. 그거라면 진짜 좀 해보자. 욕심을 부려보자. 그러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더니 기존에 나는 막 이렇게 재산을 잔뜩 뭐 100억, 1000억짜리 부자가 될 거야 하면 조금 막 야 100억, 1000억 당장 그 100억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좀 움츠리고 시간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한 방향 설정이라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사님은 목적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 책에 볼 때 뒤에 뭐 결론일 수 있는데 재산의 크기 쪽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 비용을 넘어서면 나는 그때부터 나는 부자인 것 같다. 자본소득이나 시스템 소득이 그렇죠.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 내가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걸 나쁜 얘기로 하면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되게 억양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그걸 시스템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생활에 필요한 생계 비용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좀 의미가 있는 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것들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런 부자라면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자라면 넌 그건 어떻게든 사람이 사는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막 되게 큰 부자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자를 꿈꾸시고 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걸 꿈꾸시는 거군요. 저게 이제 돌리면 어렵게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돈의 자유라는 자유죠. 의미가 돈이 많은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네. 내가 내 돈과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냐. 근데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의 크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를 할 자유, 하기 네. 싫은 거를 안 할 자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을 봤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다 이렇게 비슷하게 꿈꾸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실제로 하신 분이 회계사님하고 소콜님밖에 못 뵌 거. 두 분만 아이들 같이 굉장히 육아 자유를 이렇게 두고 하시고 육아를 하는. 네. 육아 대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소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5,000시간이 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365일 4년 5개월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몇 년- 5,000시간이.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한 지는 10년은 넘었고 아, 10년. 10년 많이 넘었고 하셨구나. 그리고 저희 이상한 습관이 잡혀 있는 게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많이 해요. 아 맞아요. 8시간. 예. 저도 엊그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회계법인에 있을 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게 회계법인에서 제가 뭐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대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강의를 네. 보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보냈는데 3시간 4시간 하고 오면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키기도 그렇고 3-4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주고 퇴근시키기도 그러니까 네. 아예 8시간짜리 강의여야지 얘를 보내가지고 아. 인건비가 그쵸 그 하루 동안에 부가가치가 최대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애초부터 8시간씩으로 짜져 있어요. 아, 그 가면 그게- 아예 강의만 하고 3시간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안 보내거든요. 아. 8시간 가서 너 그래 가서 8시간 강의하고 오면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게 나오니까 처음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뭐 3일만 강의해도 24시간이고 4주면 뭐 100시간 뭐 이렇게 아 그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런 진짜 부자의 지금의 의미, 부자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를 좀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려면 강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초반에는 일반인 저희처럼. 네, 저도 실제로 그때 목표를 했던 게 저도 초기에는 그냥 꼬마 빌딩 있었거든요. 모든 월급쟁이들의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직장 다니기 싫은데 되게 이거 싫은데 어떻게 하면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야 따박따박 임대료 월세. 들어오면 그쵸. 아, 꼬마 아파트부터 시작하셨어야죠. 저는 아예 꼬마 빌딩 목표 딱 허황 때 꿈을 잡고 꾸시니까 식으로.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와 한 달에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그게 이제 10년 안에 빌딩 한 달에 막 이렇게 100시간이요? 되더라고요. 결국 진짜로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로 어디서 부르면 마다 않고 주제가 뭐든지 상관없고 뭐 다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부작용이 막 성대 결절이 오고 재발하고 또 나중에 막 클리닉 가서 상담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받으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거. 뭐 이거 부자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들이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또 지금 이렇게 저도 강의하게 되면은 강의 끝나고 또 뒤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또 해줘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10시간 이러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진짜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약간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아이들이랑 저녁에 같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입 한번 떼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지치고 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 진짜 그때 그 핸들을 꺾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운전하고 저는 가다가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싸우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순간 진짜 순간.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아예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좀
부딪혀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을 아, 하면 진짜로 다리를 가다가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 마음속에 네. 핸들이 아니라 네. 진짜로 핸들을 그쵸. 꺾고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막 다시 내일도 이걸 해야 되고 모레도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하지 핑계 댈 게 없는데 야, 잠깐만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접촉 사고가 나면 그 핑계로 그래도 한 입원해서 3, 4일 좀 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음. 그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물어봤더니 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회계사 회계 직무가 굉장히 네. 빡세잖아요. 그 고소득이라는 게 남들 네. 보기엔 되게 부러운 것 같지만 맞아요. 근무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노동소득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일을 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얘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 주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끌어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인사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와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기를 그때 어떤 상담을 통해서 다시 바꾸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는데 그거 어떻게 버텼 그냥 이 악물고 버틴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알았냐면 그러니까 클리닉 가가지고 그 상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를 놓고 그 의사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딱 이게 무슨 형태냐면 당신 그 심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간형에 가깝다. 모범 답안으로만 다 체크를 딱 시험을 잘 보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책임감 있고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 막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너무 딱 좋게 나온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만 숫자가 탁 튀어나온대요. 근데 그게 그 순수성이라는 게 확 튀어나온다. 보통 이런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순수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줄 알고. 순수한 화이트. 아니 순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기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인간형이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사회화돼버려. 여기에 맞춰서. 그게 심리 테스트를 해도 원래 자기 인간 성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성향이 나올 정도면 스스로한테 되게 잔인했을 거다 딱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었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제가 제 인생에 약간 바꾸는 계기였어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탁 부러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와이프가 제주에다 땅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뭘 할까 와이프는 막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 땅에다 우리 집 짓자 제가 나 제주 가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그때 처음 했었죠. 네. 그게 몇 년 전? 그게 지금 그래도 그게 한 5년 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군요.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바꾸고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 실행을 하신 거고. 네. 또 책에 보면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계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 신혼 생활을 13평 집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소득이니까 좋은 데서 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마침 마이너스였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잘 조율을 해 나가셨는지. 처음에는 조율이 아니었죠. 와이프가 이제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였고요. 그런 상태 이제 번듯하시고 이렇게 회계사고 외모도 훌륭하시고 회계사시고 사람이 또 순수하시고 순수함이 또 특별하시고 겉봐서 멀쩡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뭐 나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근데 마이너스 통장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와이프가 깜짝 이제 놀라고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생각했던 뭐 욕심 부렸던 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욕심을 내면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되고 더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틀어가지고 방향을 좀 와이프도 수긍을 했던 건데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배우자랑
이게 좀 맞아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요거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싸우게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안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떤 제가 예전에 이걸 상담했던 어떤 분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큰 돈을 버신 분인데 네. 부부가 만약에 그런 게 안 맞으면 원래는 부자나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만약에 가정이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가정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와이프랑 처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안 맞았는데 맞추게 되는 건 자꾸 돈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당장에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뭘 투자할까 얘기를 하면 둘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성향이 맞아요. 서로 감내할 수 있는 그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방향도 다르고 막 이러는데 그걸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를 위한 책인데 재테크 책이 하나 있는데 제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저기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있는 안에 한번 등장하는 책인데 그게 그 책에서 하는 게 재테크의 출발은 뭘 살까가 아니라 재테크의 출발은 아이를 몇 낳을까. 그러니까 부부가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맞추는 거. 자기네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어? 우리 맞아요.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어? 여기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배우자의 꿈을 배우자. 네, 어우. 오, 이제 적어놔야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당장에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여기 좀 급급한 것 같은데 그런 대부분은 맞아요. 그쵸.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집중을 맞아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문제. 10년 뒤에 꿈을 공유하자.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뭐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둘 다 멋지게 살고 싶고 맞아요. 보다 나은 삶을 맞아요.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10년 뒤에 그렇게 살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될까? 되는지. 거슬러 그다음 목표, 올라가야죠. 그다음 목표 이게 데드라인. 그 10년 뒤를 위해서 우리 지금 조금 더 줄이고 졸라매고 그러니까 그 10년 뒤를 위한 거니까 좀 같이 한번 고생해보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동지가 같이 목표를 달려가는 동지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실 지금 10년 뒤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모은 돈 이렇게 써가지고 저것만 해가지고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곱하기 몇 해보면 딱 아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저는 그것도 되게 저는 와이프를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들었으면 하는 강의를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죠. 맞아요. 재테크 강의나 이런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두 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가지고 강단에선 강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같이 끄덕끄덕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둘이 뭐 그런 저녁 얘기를 하고.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막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야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어떻고 자기 생각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맞춰가면 이건 서로한테 되게 이제 발전하는 걸 서로가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와이프랑 저는 되게 동떨어진 일을 하고 되게 동떨어진 성향의 가치관도 많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좀 쉽게는 안 됐어요. 사실 싸우기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뭐 이견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맞춰 와가지고 딱 오늘이 제가 결혼 10주년인데 오, 축하드립니다. 네. 10주년인데 지금 여기 와 계시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아이고야. 이게 불화가 있는 이유가 있어. 제주도 좋으시네. 제주도를 오늘 그러구나. 빨리 끝나고 축하드립니다. 내려가셔야겠죠. 네. 오늘 비행기 너무 이렇게 타시고. 감사하네요, 진짜.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회계사인데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똑같아. 그 숫자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결혼기념일 좀 모르고 이걸 잡아놨다가 네. 와이프한테 더 혼나야겠네. 모르고 내만났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서울에서만 파는 거야. 그 저도 되게 제주도에 없는 공감이 거야. 되는 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트러블 있을 때 정말 와이프가 많이 풀렸던 게 네. 저희가 이제 분당에 같이 이렇게 가서. 벚꽃 필 때 분당에 가서 공원 중앙공원 보고 그 근처에서 집을 아파트를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나서 이제 근데 사실 그때는 저도 이제 빌라에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이거 이제 이런 데 살자 앞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봤더니 10억 정도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왜 신혼인데 넌 자꾸 이렇게 투자 공부한다고 하고 이러냐.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것만 좋은 건데. 근데 저도 비슷하게 회사님 비슷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부터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같이 강의를 듣자고 해도 됐다고 너나 들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방법을 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럼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강의를 들어주면 난 그게 결혼기념일 선물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제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맞아요.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아니, 사실은 부담을 덜어줬으니까. 이게 공감 많이 되는 게 저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 고민할 때 이제 그 대한민국 되게 유명하신 분들 이제 강의를 듣게 해줬거든요. 집사람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서로 같이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또 그분이 쓴 책도 같이 읽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오해의 폭을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결과적으로 사실 두 부부가 원했던 방향 어떤 우리 인생의 미래는 같은 건데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서로 그런 부분 줄일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사실 저는 회사님 책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판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그 소름 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득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은 별로 없었던. 마음이 급해서 악수로 주식 투자했다가 막 크게 날리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지금 주식 전문가분이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못하면 계산할 수 없다. 딱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순자산의 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부자의 기준을. 그러면 나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부자의 모습이 많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